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전국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효율성과 기능 축소 등 다양한 기대와 의문이 제기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네 번째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좋은 기분을 가진다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현상에 감정을 섞지 말고 그대로 관조하며 괴로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식이 아닌 채식으로 삼복더위 보양식 문화를 개선해가고 있는 불교 환경연대의 노력에 이어 오늘은 채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립니다. 건강과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매주 수요일 식단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불교 환경연대 수요 밥상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고양이를 통해 불교 사상을 한국화에 녹여 비불자들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박지원 작가.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을 고양이 캐릭터로 풀어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 중앙종무기관이 간소화될 수 있는지, 삼원이 일원으로 통합되면 포교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는지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남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종회의원 연수를 겸해 열린 공청회에서 주경 스님과 시무 스님이 조직 개편 방향과 공청회 개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은 좀 더 역동적이어야 될 거고 시대 상황에 부응해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종단이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말세에서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일들을 굳이 총무원에서 할 게 아니라 본말세에서 할 수 없는 일, 한국 불교 흐름 전체를 컨트롤하고 끌어나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종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원 포교원 총무원 통합했는데 혁신하자고 좀 줄여야 되는데 또 너무 방만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어 총무원 기실장 우봉 스님이 조직 개편 주요 특징과 변화상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서고 만당 스님과 허운 스님 등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공청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조직이 개편되면 중앙종무기관이 슬림화될 수 있느냐는 것. 우리 종단 조직의 효율화 그리고 슬림화 그러면서 또한 슬림화를 위해서 교구 본사에 이관할 수 있는 종무행정 업무는 이관하는 방향으로 찾아보는 게. 이에 대해 우봉 스님은 슬림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신규 채용은 하지 않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그 법의 테두리가 있어서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인원 감축에 따른 그 슬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새로운 신규 업무를 맡게 될 적에 신규 채용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됐을 때 포교 조직과 기능 등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포교원 교육원에서 이게 좀 너무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 총무원장 선임이 이제 직접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 안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그 분명히 의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게 좀 안 보인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우봉 스님은 조직 개편안에는 분명히 안 나타나더라도 총무원 조직 전체는 포교에 앞장서는 조직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주관하고 있는 저나 미래특위나 여러분들은 포교가 가장 절체절명이다. 그래서 포교를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챙기기 위해서 삼원 통합을 했고 앞으로 총무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포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운 스님은 조직도에서 포교부와 교육부가 종무행정부와 기재정부 뒤에 나열된 이유를 물었고
이 나열 순서가 어떤 기준에서 정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교부 교육부가 분명히 조금 앞서서 좀 더 중요도를 좀 앞에서 뒀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곽채기 교수는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여러 군데에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스님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지원 기능이 통합 일원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사찰 지원 기능이 통합 일원화됐고, 그다음에 우리 신행 단체 및 우리 일반 신도들을 위한 지원 기능도 통합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중앙 종무 기능의 서비스화 및 지원 기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0일 개원하는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사가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법당과 아동센터 건립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종단 차원에서 해외 포교를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며 불사금을 희사한 조계사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오는 11월 졸업식을 할 때 법당 개원식도 함께 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부처님도 이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센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한국 불교와 문화에 친숙할 수 있도록 특별 수업과 예체능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종교법인 신요에는 조계종 핵심 사업 천년을 세우다와 동국대학교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불사동참에 감사를 표하고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불교도 대회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신요에는 앞서 지난 16일에는 윤재홍 동국대 총장에게 인재불사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동국대 발전과 청년 불자 양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신요에는 1936년 개조 이토 신조가 개창한 일본 제가 불교종단으로 24개국에서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4번째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좋은 기분을 가진다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진우스님은 현상의 감정을 섞지 말고 그대로 관조하며 괴로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감정적 동요로 겪는 괴로움을 다스리기 위한 해법으로 선명상을 제시했습니다. 양효근 기자입니다. 사회 리더의 마음을 치유하고 선명상의 진명목을 알리는 선명상 아카데미 4번째 시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16일 내 마음,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좋은 기분 가진다를 주제로 하루 5분 무시로 명상을 강조하며 강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괴로움이 우리의 감각과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우리가 눈과 귀, 코와 혀, 몸 생각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주관적인 감정과 분별이 생겨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상의 감정을 섞지 말고 그대로 관조하며 괴로움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권했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맨날 이 현상에 이제 끄달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따라서 이 감정이 그야말로 천차만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고리를 끊는 것이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괴로움을 없애는 그러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진우 스님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괴로움은 일상에서의 감정적 동요에서 비롯된다면서 행복하고 기쁜 감정은 곧 불쾌하고 슬픈 감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끊임없는 윤회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정이고 인과에 따라 윤회하니 주관의 개입을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잖아요. 뭐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감정을 그다 얹어버린다고요. 예. 보이는 것에 감정을 얹어버리고 들리는 것에 감정을 얹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오류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진우 스님은 특히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명상을 통해 감정에서 오는 집착을 내려놓길 당부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어? 원래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설정을 해버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설정을 하니까 거기에 조금 못 미치거나 그러면 그냥 스스로 힘들어 괴로워 죽는 거예요. 또 좋고 나쁨, 크고 작은 것을 구별은 하되 주관적 마음을 얹어 분별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는 23일 죽어도 결국 산다는 주제로 5번째 강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4번째 선명상 강의에서 진우 스님은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다스려낼 수 있도록 일상에서 내면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지길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BTN 불교TV 방송 포교를 후원하는 BTN 붓다회 회원을 위한 올해 3번째 이벤트 휴식형 템플스테이 절캉스가 뜨거운 관심 속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가평 백년사와 대원사 2곳에 각 4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한 절캉스는 나흘 만인 지난 12일에 마감됐습니다. 템플스테이는 2곳 모두 사찰에서 휴식과 커피를 테마로 하며 대원사에서는 싱잉볼을 활용한 참선, 백년사에서는 잣나무 숲길 무건 산책 등이 진행됩니다. 붓다회팀은 절캉스 이후에도 9월에는 성지순례 간 김에 자원봉사인 라오스 5일, 10월에는 절로 갈까 직지사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붓다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을 융합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가수 서현진 씨와 불교 아티스트 제작자 조재윤 씨가 대한불교 청년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어제 관서연 보살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서현진 씨와 유진 스님, 관서연 보살을 탄생시킨 배드보스 조재윤 씨에게 대한불교 청년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며 젊은 세대 전법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지도법사 오심 스님은 청년회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불교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길 당부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공부하고 불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고요. 앞으로 뉴진 스님과 관서연 보살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큰 불교 포교와 불교 청년 포교를 위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식이 아닌 채식으로 삼복더위 보양식 문화를 개선해가고 있는 불교 환경연대의 노력과 활동을 어제 조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채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립니다. 건강과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매주 수요일 식단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불교 환경연대의 수요 밥상 현장, 박은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풍성한 쌈채소, 오이, 우엉, 버섯 등 싱싱한 제철 식재료들이 조리대를 장식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음식을 만드는 손길이 더해져 오이 탕탕이와 우엉버섯 들깨탕 등 맛있는 한 끼 식사가 탄생합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가져온 재료들로 채식 요리를 만들어 먹는 불교 환경연대 수요밥상 현장입니다. 참가자들은 지구 환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태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에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되게 멋지고 초록초록한 채소들이랑 이렇게 되게 그런 채소들을 되게 맛있게 좀 조리법이 좀 특이하신 것 같아서 그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고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채식 위주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자리. 기후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실천 행동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육식을 중단하면 기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수요밥상은 2020년 6월 시작되어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2022년에 재개돼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대생 네트워크 연대 사업인 수요밥상은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동물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채식 위주 식생활은 과도한 음식 섭취와 미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절제 정신과도 맞닿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좀 음식 문화를 좀 불교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함께 한 끼를 나누면서 채식을 좀 경험해보고 환경에 바람직한 식문화를 통해 음식을 성찰과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며 계속되고 있는 수요밥상.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존과 조화의 시대가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고양이를 통해 불교 사상을 한국화에 녹여 비불자들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품 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박지원 작가. 사천왕, 중음세계 등 무거울 수 있는 주제들을 고양이 캐릭터로 풀어내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작업 현장을 소개합니다. 원문이라는 활동명으로 한국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씨.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불교적 개념 중 사후세계를 표현해내는데 한창입니다. 작품명은 묘한 세계로 고양이가 주인공인 게 특징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와 결을 같이 하듯 작가의 작품 전반에는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박지원 작가에게 고양이는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대상입니다. 사후세계에 해당하는 세계입니다. 신들이 사는 천도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주제로 그린 이유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고양이가 큰 위로가 되어 주었는데요. 바쁘고 빠른 성공을 바라는 사회를 살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이 쉼터를 마련해준 고양이들에게 좀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주인공 자리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박지원 작가는 한국화와 밀접한 부분이 많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유형문화유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유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녹아든 겁니다. 한국 전통을 공부하다 보니 한국화랑 불교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불교 탱화나 기법 그리고 역사 유물 같은 관심이 깊어져서 자연스럽게 제 작품에 녹여왔던 것 같습니다. 박지원 작가의 작품 중에는 사천왕을 고양이로 표현한 사천왕량도 눈에 띕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반려묘를 보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박지원 작가는 사찰을 청정하게 외호하는 사천왕과 고양이를 결합해 반려묘의 영향을 시각화하고 사천왕은 보다 친숙하게 표현해 불교를 대중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 만나기 전에 몸에 있는 악기를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현관에서 맞이해주는 고양이들을 보자마자 몸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고양이한테 사천왕처럼 강력한 힘이 있겠구나. 박지원 작가는 불교에서 현생과 사후 세계 사이의 중음 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만들어 대중에게 알리고 싶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어쩌면 잔인하게 표현될 수 있는 이 세계를 가능한 현대적이고 부담 없게 풀어볼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불교 철학과 이념을 녹인 작품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제작해 누구나 불교를 접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박지원 작가. 1,500만 반려동물 인구를 비롯해 대중적인 이미지로 국내는 물론 세계인을 불교 세계로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7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이 사찰림 연구소를 종단기구로 전환하고 사찰림이 가진 역사 문화적 가치 개발에 집중합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의 사찰 매장 문화재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사찰지 출토 유물이 해당 사찰에 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사찰림이 가진 역사 문화, 경제적 가치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사찰림 연구소를 종단기구로 설치합니다.
총무원은 지난해 12월 종무회의를 열고 2014년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의 종령기구 전환을 결의한 바 있는데요. 사찰림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사찰림의 분포, 면적, 식생의 실태를 조사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찰림의 자연 생태계 및 문화 경관 가치를 연구해 특산 희귀 식물을 파악하고 보호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의 사찰 매장 문화재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과 9일 양주 회암사지, 양양 진전사지, 국립춘천박물관을 답사했습니다. 특위는 절토, 출토 유물이 해당 사찰에 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답사 이후 특위는 유물의 무덤이라는 수장고에 갇혀 빛도 보지 못한 채 보관된 성보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 근거 마련에 주력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호암 스님은 권역별 사례 발굴을 통해 절터, 출토 유물의 소유 관리 실태를 정리해 9월 10일 열리는 임시종회에서 공유하고 전국 차원의 협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